자, 미국 대선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시장이 분주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상승 쪽으로 잡히게 될지 잘 살펴보시고 저희 주챔쇼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일단 누가 될지도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인데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게 된다면 불복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조기 승리 선언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놓는 상황에서 결국은 소송전에 들어가거나 뭐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폭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 나오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이 늦어지게 된다면 이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 내에서 경제 봉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봉쇄와 함께 경기 부양책이 늦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엔 역시 안 좋은 영향을 더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하죠. 일단 결과가 끝났으니까 대선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고비 넘겼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방향성이 나올까 싶은데 저는 방향성이 적어도 11월이 지나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개표를 하는 작업을 언제까지 하는가 봤더니 11월 말 정도까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말 정도까지 했을 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불복할 것이고 그 불복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결국은 증시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11월 정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아직도 계속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맞춰가지고 베팅을 통해서 지금 돈을 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토와 같은 개념이죠. 누가 승리하면 내가 돈을 번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서는 지금은 저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요, 이제 2021년 투자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재택근무를 우리가 공식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재택근무가 많이 되게 되면은 역시나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재택근무를 하면서 기업 업무 비밀이라든지 업무 기밀들이 많이 유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에 역시 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적자로 돌아서거나 실적이 줄었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성장을 하거나 매출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만 들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신다면은 급등주들, 오늘 막 그 반도체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막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또 최근에 정치 테마 관련주 많이 움직이죠. 오늘도 윤석열 관련주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련주 막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야, 실적이 좋은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시장 방향성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얘가 빛을 발하겠다, 장기 우상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천천히 모아가는 매수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라든지 뭐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은 5천만 원이나 1,00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분할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타이밍을 봐서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하다 싶을 때 그때 매수에 들어가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실적이나 성적이 좋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단기 투자하는데 뭔가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이게 아니라 지금 단기 투자하면 거의 다 물려서 고생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중장기 관점
관점으로 보시면서 지금도 시장의 하락 가능성은 역시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데 영 깝깝하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역시 시장은 아직까지 2270포인트, 코스피로 친다면은 2270포인트가 제대로 지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227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점을 무너뜨린 지수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인버스를 모아가시는 방법도 저는 좋다 생각을 하는데 현금 비중에 아주 큰 부분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금을 만약에 50%를 확보해놨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5분의 1, 약 10% 정도만 인버스로 살짝 위험을 해치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살짝만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국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대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이 개표가 11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11월이 지나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는 일단은 관망을 해보시고 4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천천히 접근해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 역시 코스피 2270포인트 지지 여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